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네, 비건 대표 어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건 대표만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수석대표 등 외교부와 통일부 인사들도 만나서 이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서 엿새 만인 지난 13일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힌 엄중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건 대표의 방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1차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 역시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북한의 조급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해보자는 화해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 측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 비건 대표가 이제 우리나라를 들여서 일본으로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오후와 내일 일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면 판문점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렇게 북미 접촉이 성사되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돌파구 마련도 기대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 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떤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 측에서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잠시 뒤에 이 비건 대표와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의 약식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회견이 시작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 생중계로 연결해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와의 조율 없이 먼저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지난 13일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외 정세조사회 강연에서 연말까지 양국 간 외교에 전력 투구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란 순회회담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건 발표 시점을 포함한 모든 실무 조율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거의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일본 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관례를 깬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분석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아베 총리가 외교 관례를 깨고 무례를 범해도 한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아베 총리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아베 총리가 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이 서둘러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던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본 지지통신이 14일에 발표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달보다 7.9%포인트 하락한 40.6%인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서 국내 정치에 쏠린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한 순전히 이 내부 여론 환경 언급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봤을 때 국회 문답 등과 달리 대화 내용이 직접 공개되지 않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이 아베 정권이 일본 국내 여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거기서 오간 대화를 왜곡하거나 또는 유리한 해석을 덧붙여서 발표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제한 수출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국장급 책임자랑 일본 쪽 담당자가 만난다는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장급 대화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 그리고 일본은 경제산업성 이다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을 개별 허가로 전환하면서 시작된 수출 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이 우리 측 대표단의 목표인데요. 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걸 상정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해서 이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출 규제 조처가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국장급 회의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일본 측이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인 게 10월까지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반면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4% 줄어서 오히려 이 자국 수출이 한국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섬에서 강진이 발생했네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2시 11분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11분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 다바오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본진 이후에도 최대 규모 5.8에 달하는 여진이 80여 차례 발생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강진으로 6살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진동이 감지되자 호텔 수영장 물이 크게 출렁이는가 하면 거리에서는 전기줄이 흔들려서 불꽃이 튀기도 했고 사람들은 땅 밑으로 큰 롤러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 당국 그 건물 붕괴를 우려해서 즉각 건물 안전 점검에 나섰고요. 이 때문에 일대 학교에는 일단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현재 그 신병치료차 다바오시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던 당시에 자택에 있었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 잡은 필리핀은 연중 크고 작은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 곳인데요. 이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지난 10월과 지난달에도 4차례의 강력한 지진이 덮치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 진앙지 부근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공고 지역입니다. 여행경보 3단계로 이 체류 교민이 상당히 극소수고 여행객은 방문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좀 재밌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영국 여왕의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뽑는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불특정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신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여왕의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뽑는다는 소식이 여왕이 무언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말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버킹엄 궁은 대중의 시선과 세계 무대에서 여왕의 존재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줄 디지털 업무 책임자를 찾는다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네. 이 해당 업무 책임자는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면서 여왕 등 왕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 감독하고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외에도 국빈 방문이라든지 시상식, 또 왕가의 약혼식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현재 영국 왕가의 SNS 계정 중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90만 명, 트위터 팔로워는 41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근무 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버킹엄 궁에서 일하게 되고 공짜 점심과 연간 33일간의 휴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 연봉은 경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영국 왕실이 SNS 전문가 채용에 나선 것은 이 최근
엘리자베스 2세의 타남 앤드루 왕자가 성추물에 휩싸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